안녕하세요, 체이티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이제 진짜 이 오랜만이란 말을 하지 말까봐. 근데 정말 오랜만이라서 오랜만이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노래 가사 해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드라마 상견니 OST 중에 하나인 샹지엔니 샹지엔니 샹지엔니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상견니 관련된 무엇에 이렇게 과몰입을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는 특히 더 공감이 되고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의미들이 리즈웨이한테 조금 맞춰져 있거든요. 이 드라마의 에필로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때 이 상황에서 리즈웨이의 마음은 이랬구나 라는 거를 물론 저의 상상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제목부터 시작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샹지엔니 샹지엔니 샹지엔니, 이 샹지엔니가 바로 한국어 도금으로 내리면은 상견니가 되는 거죠. 드라마 제목이 바로 샹지엔니고 그 다음에 OST 중에 하나인 이 노래의 제목도 샹지엔니 샹지엔니 샹지엔니가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세 번을 썼을까? 항상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세 번씩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간절하다라는 그 마음이 제목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샹지엔니라는 제목에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간단하게 해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바로 가사 해석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소절을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当爱情遗落成遗迹，又伤心刻画成回忆。 네, 여러분 계속 듣고 싶으시겠지만 일단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소절에서는 当爱情遗落成遗迹라고 되어 있는데요. 땅이라는 건 여기에서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愛情이라는 거는 사랑이죠. 그리고 遗落라는 거는 누락되다, 방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이 누락되고 방치되어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충을 해주는 걸 끌고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치사구 결과 보어인 거죠. 네, 자 뒤에서 보충을 해주는데 뭐가 됐는지를 보니까 이치 유적이 됐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방치되어서 유적이 되었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적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오래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온전치 않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바래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연인이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점점 바래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사랑이 이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바래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用象形刻画成回忆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분, 시앙싱이 무슨 뜻이냐면 상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상형 문자 아시죠? 맞습니다. 모양을 본떠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본뜬 어떤 모양, 형상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용시앙싱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미지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용이 사용하다 쓰다라는 뜻이니까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크화라는 거는 크어는 색이다고 화는 그리다요. 그래서 새겨 그리다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사용해서 새겨 그려서 그 다음에 또 결과적으로 뭐가 됐는지를 정의 이제 가지고 와서 보충을 해주는 건데 거의 추억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장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좀 문장 성립, 의미 성립이 잘 되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추억으로 새겨 그려서 그거를 이미지화하다 정도의 그런 의미 흐름이면 좀 매끄럽게 가는 것 같은데 이미지를 가지고 새겨 그려서 추억을 만든다라는 게 조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문장이 좀 약간 한번 꼬인 앞뒤가 이렇게 확 뒤바뀐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래들이 이제 라임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문장을 좀 매끄럽게 될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把回忆刻画成象形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把回忆 추억을 刻画 새겨 그려서 정상싱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이미지로 보이게 만들었다. 우리의 추억을 마음속에 어떠한 한 이미지로 새겨 넣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번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소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想念几个世纪，才是刻骨铭心。 네, 그 다음 소절을 한번 읽어보면이 想念几个世纪才是刻骨铭心이라고 되어 있죠. 네, 想念이라는 거는 그리워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世纪는 세기입니다. 그래서 想念几个世纪라고 하면은 그리워하다 몇 개의 세기 동안, 그러니까 몇 세기 동안을 그리워해야 才 비로소 是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才算是이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몇 세기 동안 너를 그리워해야 이러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어떠하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보면은 크고민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사자성어인데요. 크어가 아까 색이다라는 뜻이었죠. 구는 뼈입니다. 민신이란 건 명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 명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몇 세기 동안 내가 너를 그리워해야 비로소 내가 너를 마음에 새겨 명심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깊이 새겨 넣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얼마나 너를 더 그리워해야 너를 내 안에 완전히 새겨 넣어서 나의 일부분이 되어서 너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과몰입 양해 부탁드려요. 네, 자 그렇게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러운 해석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더보기란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은 약간 이제 직역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가사를 온전히 느끼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若能回到冰河时期，多想把你抱进处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若能回到冰河时期多想把你抱紧处理라고 되어 있어요. 자, 若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그 문어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글말이거든요, 여러분. 如果 만약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能이라는 거는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回는 돌아가다라는 거잖아요. 어디로인지를 따오가 보충을 해주는 건데 冰河时期라고 되어 있죠. 빙하기예요. 그러니까 빙하기로 만약에 빙하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 거죠. 빙하기라는 건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알았던 너와 내가 함께 있었던 그 오래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多想 여기서 多는 얼마나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뭐뭐 하고 싶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想은 뭐뭐 하고 싶다니까. 그 다음에 많이니까 그냥 너를 이라고 해석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너를 빠오는 안다잖아요. 그 다음에 아는 그 결과가 찐인 거예요. 요 찐은 꽉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빠오찐이라고 하면은 꽉 껴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를 볼 수 있다면은 내가 얼마나 너를 꽉 껴안고 싶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갑자기 줄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해석해 보면은 처리하다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의미, 한국어 의미대로 처리하다. 너를 꽉 껴안아 처리하다. 이렇게 보면은 좀 의미가 이제 연결이 안 되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글자 수를 맞추려고 넣은 것 같아요. 노래에서 종종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진짜로. 이게 처리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단순히 어떠한 동작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의미보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전체적인 의미, 느낌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빠오진이라는 이 동작을 하다라는 그 의미를 옆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고 있다?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있어도 없어도 되지만 이 노래 가사 안에서 이제 노래 그 글자 수도 맞출 겸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소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你的笑多疗愈，让人生也苏醒。 네, 이번 소절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요. 你的笑多疗愈让人生也苏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你的笑라고 하면은 너의 웃음, 미소 정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多라는 건 역시나 얼마나 라는 뜻이고요. 疗愈라는 거는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도 굉장히 문어적인 표현이에요. 글말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이 뒤에는 我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의미상으로 보면 我가 있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我가 있는
많은 의미의 문장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你的笑多疗愈我라고 하면은 너의 미소가 얼마나 나를 치료하는지, 나를 치료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힐링시킨다라는 거죠. 너의 미소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이제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让人生이라고 했는데 让이라는 거는 무엇으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거죠. 人生 인생으로 하여금. 근데 그 뒤에 예가 있으니까 인생 또한 뭐뭐하게 만들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싱이라는 거는 되살아나다, 소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삶이 죽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항상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하다 보면은 원래는 잘 못 느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이 없었던 이 이전의 인생이 마치 흑백 처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리즈웨이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도 보도록 할게요. 失去你的风景，像座废墟，像失落文明。 네, 그 다음 소절도 한번 보면은 失去你的风景이라고 했잖아요. 失去는 이제 잃다라는 뜻입니다. 니는 너니까 너를 잃은이 되겠죠. 뒤에 너가 있으니까. 그래서 失去你的 너를 잃은, 그러니까 네가 사라진 风景 풍경이니까 이 풍경은 이제 이 삶의 이제 풍경을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네가 사라진 이 삶은, 그 다음 뒤에를 보시면은 像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zu어는 이제 양사입니다. 뒤에 있는 废墟의 양사예요. 废墟는 폐허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없는 삶은, 네가 사라진 삶은 마치 폐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와 같다라고 얘기했냐면 像失落文明이라고 했잖아요. 失落라는 거는 사라지다라는 뜻이고요. 원밍은 문명입니다. 그래서 사라진 문명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허라는 것과 사라진 문명이라는 걸 떠올리면 뭔가 공허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내 삶에서 사라지고 나서 나의 이 공허함이 마치 폐허 같고 사라진 문명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느낌이 더 이제 날 것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죠.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음이 폐허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정도 다르죠. 네,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사를 이제 여기까지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리즈웨이가 이제 전윤루를 알고 있다가 이제 황유시엔이 타임슬립을 해서 전윤루의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리즈웨이가 알게 되면서 황유시엔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좋아해서 이렇게 같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다가 어떠한 시점에 전윤루는 정말 전윤루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황유시엔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거의 한 5년 동안을 이제 계속 그리워하면서 지내잖아요. 약간 이 시기에 리즈웨이의 그런 그리움이 담긴 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리즈웨이가 이 타임슬립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본 상태는 아닌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정말 있는 건지, 내가 얘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 그리움이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TMI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소절 들어보도록 할게요. 能否一场奇迹，一线生机，能不能又再一次相遇？ 네, 이 소절도 이제 위의 내용이랑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시점의 리즈웨이의 마음이 이 소절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能否一场奇迹一线生机能不能再一次相遇라고 되어 있잖아요. 能否라는 거는 能不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정반의문 형태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할 수는 없을까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一场奇迹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단어를 하나 넣어볼게요. 요의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能否有一场奇迹라고 하면은 지지가 기적이고 장이 양사거든요. 기적에 대한 양사.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의 기적, 이게 개수를 세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기적이 있을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뒤에도 요를 한번 넣어보면은 요 이시엔 생지잖아요. 생지라는 게 삶의 희망, 생존의 기회예요. 그리고 요 시엔이 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닥 삶의 희망, 일말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떠한 한 동아줄처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동아줄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 동아줄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 의미가 확 잘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적이 있을 수는 없을까? 다시 한번 어떠한 이제 희망,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는 없을까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를 보면은 또 이제 넝부넝이 나오죠. 이제 앞에는 넝포를 쓰고 뒤에는 넝부넝을 쓴 게 이제 그 가사 그 멜로디에 맞춰서 이 글자 수를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다시 넝부넝이 있죠. 뭐뭐 할 수는 없을까? 그다음에 또 뭐뭐 할 수는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再一次, 再 다시 一次, 한 번相遇, 만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를 좋아하고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라진 상태니까 기적이 있을 수는 없을까? 또 다시 어떠한 그런 기회, 희망이 나에게 있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될 수는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소절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想见你，只想见你，未来过去，我只想见你。 네, 드디어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이 소절부터 어떤 시점인 것 같냐면은 이제 짧게 말해야 되는데 길게 말하게 될 것 같아요. 리즈웨이가 이제 5년 동안 황희슈엔을 그리워하다가 이제 타임슬립을 해서 이름 뭐였다? 왕슈엔성 몸에 들어가서 황희슈엔하고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그 왕슈엔성 몸이 죽으면서 이제 리즈웨이는 다시 타임슬립했던 그 원래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쭉 황희슈엔하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기다리잖아요. 왜냐면 지금 바로 찾아가면 안 되니까. 왜냐면 황희슈엔은 과거로 타임슬립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일 거고, 또 이제 미래로 간 나와 황희슈엔이 만나고 있는 그 시점에도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니까 거의 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쭉 기다리게 되잖아요. 이 내용이 머리가 아프다 하신다면은 이제 결말, 해석 이런 거를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황희슈엔을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 시점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이 가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면은 想见你는 이제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라는 그 의미의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얘를 보면은 想见你한 다음에 只想见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只 때문에 보고 싶어, 너만 보고 싶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100% 완벽하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이 只이 나타내는 게 보고 싶어, 너만 보고 싶어, 다른 사람 아니고 너만 보고 싶어,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미가 굉장히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여기에서 只이란 건 只是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想见你라고 했잖아요. 너를 보고 싶다라고 말한 그 말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선명하게 전달을 하고 싶어서 넣은 거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보면은 보고 싶어, 그저 네가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너가 보고 싶을 뿐이다. 어떤 상황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나는 그저 네가 보고 싶어. 이 의미가 이 가사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未来过去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不管在未来还是在过去의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이든 아니면 과거든 상관없이 我只想见你. 나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저 너가 보고 싶을 뿐이다. 이제 이것만 보면 더 이 只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네가 보고 싶어, 그저 네가 보고 싶어, 미래에서든 과거에서든 상관없이 나는 그저 네가 보고 싶을 뿐이야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절이니만큼 더 잘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소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穿越了千个万个世界线里，人海里相依。 네, 그 다음 소절도 계속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요, 穿越了라고 되어 있잖아요. 穿越라는 거는 穿이 뚫다, 위에가 뛰어넘다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뚫고 넘어 통과하다, 지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다라고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千个万个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어에서 千个万个라고 하면 1000개, 만개라고 하면은 수많은 그 개수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时间线里라고 했잖아요. 时间线이라는 게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타임라인 을 지나서, 이 리는 그냥 안, 속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공간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타임라인을 지나서
그리고 그 뒤에 른하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른하이라는 거는 인산, 인해 할 때 그 인해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수많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타임라인과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샹이라는 거는 서로 의지하고 기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소절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用尽了逻辑、心机、推理、爱情，最难解难谜。 네, 그 다음 소절을 보면은用尽了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은 이제 쓰다라는 거고 찐은 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尽了라고 하면은 싹 다 썼다, 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뭘 다 썼는지 보면은 로지하고 신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로지和 신지인데 이제 허 없이 로지 신지라고 쓴 건데 로지라는 거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신지라는 거는 이제 어떠한 생각, 꽤, 계략 이런 거예요. 근데 꽤, 계략 이러면은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어에서도 이거를 좋은 의미로 쓰진 않는데 이제 이 드라마 안에서는 좋은 의도로 사용을 한 거죠. 리즈웨이가 왕추엔성의 타임슬립을 해서 왕추엔성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땐 이제 황희슈엔이 타임슬립을 하기 전인데 둘이 사랑하게 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둘이 사랑을 해야지 이제 다시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 이 황희슈엔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되게 리즈웨이가 왕추엔성 몸에서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이 가사 안에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온갖 내가 펼칠 수 있는 모든 논리,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꽤, 계략 다 썼다. 그렇지만 토일리 아이칭이라고 하면 토일리는 이제 추리하다라는 뜻이고 아이칭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추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추리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最难解的라고 했잖아요. 最 가장 난제 이 난은 뭐뭐 하기 어렵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근데 지에는 풀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장 풀기 어려운 뒤에 너가 있으니까 가장 풀기 어려운 미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수수께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이 정도로 퍼즐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온갖 논리와 꾀를 다 써봤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은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다. 네, 제가 가사 정리할 땐 조금 더 정돈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소절 들어보도록 할게요. 会不会你也和我一样，在等待一句我愿意？ 네, 이번 소절은 굉장히 간절함이 많이 묻어있죠, 여러분. 이제 호이보호이로 시작을 하는데 호이보호이는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추측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하진 않을까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안에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니에 너도 和我 나와 이양 똑같이 在等待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一句 한마디 我愿意 나도 원해.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와 같이 나도 원한다는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나도 다 필요 없이 그저 너를 만나고만 싶고 너와 함께 하고만 싶어 라는 그 말을 이제 미쯔웨이가 기다리는 것처럼 황유시엔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 실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미래에 내가 편집을 깔끔하게 하기를 바라면서 일단 계속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절 들어보도록 할게요. 让时光更迭了四季，而宇宙不帮我心意。 네, 그 다음 소절은 任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任时光更迭了四季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任이 나타내는 의미는 不管하고 같습니다. 무엇을 막론하고 무엇과 상관없이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의미는 나중에 넣기로 하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时光이라는 거는 시간, 세월, 시기, 시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更迭라는 거는 경질, 교체하다라는 뜻이고요. 四季는 사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계절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사계절을 바꾸다 정도로 일단 의미를 봐두시고 그 뒤에 거를 보고 같이 합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또 任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잠깐 빼두고 그 뒤에를 보면은 위조, 우주가 되는 거죠. 우주의
우환이라는 거는 경물이 바뀌다라는 뜻인데 저도 경물이 무슨 뜻일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많은 그 모습들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역시나 지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고 호어는 혹은 싱이라고 했잖아요. 싱별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자리가 이동을 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나타내는 의미가 시간이 흐른다라는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에다가 런의 의미를 넣어보면은 그런 거 다 상관없이가 되는 거죠. 永远不退流行，是青涩的真心。 永远, 영원히 모토의 류싱이라고 하잖아요. 모토이라는 거는 물러서지 않다라는 거고 류싱은 유행이잖아요. 유행이 물러서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시이다. 칭서라는 거는 칭서는 이제 풋풋하다라는 거예요. 칭서의真心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그 풋풋했던 내가 처음에 널 좋아하게 됐던 그 풋풋한 그 마음만큼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에 다다라가고 있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未来是仅可及，无法模拟你拥抱暖意。 네, 이번 소절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未来 미래, 先进이라는 건 선진입니다. 그리고科技라는 거는 과학 기술이에요. 科学技术를 줄여서 쓴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선진 기술은 우파라는 거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니까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 선진 기술도 뭐뭐 할 수 없다. 머니는 모방하다, 시뮬레이션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우리가 머니考试이라고 하잖아요. 네,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험이란 뜻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모방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선진 기술도 모방할 수 없다. 니 용바오暖이 너의 용바오는 포옹하다라는 뜻이고暖이는 따뜻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의 포옹의 따뜻함, 그러니까 너의 품, 네 품의 따뜻함을 모방할 수는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 품의 따뜻함을 내게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소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如果另个时空，另个身体，能不能换另一种结局？ 네, 이제 정말 간절함이 많이 담긴 마지막 소절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이를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如果 만약에 另一个时空, 另一个라는 거는 또 다른 이란 뜻입니다. 时空이라는 거는 시공간, 말 그대로 정말 시공간을 뜻하고요. 그리고 另一个 하면은 또 다른身体,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시공간에 또 다른 몸이 된다면 能不能 뭐뭐 할 수 있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换另一种结局라고 했는데 换 바꿀 수 있지 않을까? 另一种 또 다른 结局 결말 결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가 간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도 많고 그리고 이제 무한 루프를 돌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모두가 무사하고 그리고 리즈웨이하고 황희시엔이 아주 정상적인 시공간에서 쭉 함께하는 그런 결말로 바꿀 수는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마지막 이 소절이 이 드라마의 정말 중심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사람 다 이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시공간을 옮겨가고 몸을 옮겨가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제 런으로 시작하는 그 가사부터 여기 마지막 이 가사까지가 정말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과 해피엔딩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제 가득가득 담겨있는 네,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이렇게 가사 해석을 하면서 조금 더 이 노래를 깊게 음미하고 또 그만큼 더 이 노래를 잘 느끼고 감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이 상친자, 상친놈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기고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고요. 여러분 즐겁게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 想见你，只想见你，未来过去，我只想见你。